자, 이번 시간에요. 어디를 보시는가? 교재는 397페이지입니다. 자, 농지법요. 자, 먼저 농지가 뭘까요? 농지.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리고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땅. 농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목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목 불문하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그러면 농지가 되죠. 이게 원칙. 제일 위에 첫 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농지 개념에서 첫 줄.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그런 땅을 얘기합니다. 둘째 줄까지. 자, 그런데 지금 어디 보시는 거예요? 397페이지. 397페이지.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박스 밑에 가시면 그러나부터 나온 거예요. 예외가 뭐냐? 지목을 안 따진다고 그랬는데 지목이 좀 문제가 있어요. 따진다고요. 지목상 전, 답, 과수원이 아니에요. 그럼 지목상 농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원칙에 따르면 농지예요, 아니에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데 농사 짓고 있어요. 농지를 아니까지 그러네. 원칙은 지목 불문이잖아요. 지목이 뭐든 간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농지예요. 일단 원칙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요때는 경작 기간이, 요 농사 짓는 기간이 3년 이상 됐을 때부터 정식 농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넷째 줄까지 보시면 경작 기간이 3년이 안 됐다 그러면 농지예요, 아니에요?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다. 그게 써진 거 아니에요. 넷째 줄까지. 요 노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이 영향을 준단 말이야. 또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 농지가 아니죠. 근데 거기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고 경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지예요, 아니에요? 원칙에 따르면 농지예요. 농지지. 지목이 뭐든 간에. 근데 이렇게 지목상 임야일 때는요, 정식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거쳐가지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농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노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임야일 때는. 만약에 산지 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인데 다른 용도로 쓸랍니다 라고 허가받는 절차, 그걸 거치지 않고 만약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을 때는 농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산지 전용 허가가 뭐예요? 있어야 된다 이거지. 임야 같은 경우는. 그래야 농지로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밑에 거죠. 그 밑에 거. 제일 끝부분. 예. 농지 개념 맞습니다. 첫 번째. 예. 밑에 써진 거 읽어봐야 됩니까 또? 거기 넷째 줄 끝부분.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끝이 뭐예요? 농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농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지 전용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는 농지가 된다는 뜻으로 써놨어요. 이렇게 된다면 교재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문은 거꾸로 쓰고 있죠.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요. 그죠? 산지 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쓴 거고요. 자,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이 농지는 있잖아요. 아무나 이걸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사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자, 농사 지을 사람이 밭을 가질 수 있는 원칙이다. 경자 유전이다는 원칙이라는 거죠. 농사 지을 사람만 밭을 가질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나온 원칙입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자 유전의 원칙. 이렇게. 경작할 사람이 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원칙이다. 자, 이 원칙이 헌법에 나온 것은 농사 짓지도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진짜 농사 짓는 게 필요한 사람한테 소작을 준다고, 빌려준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농사 안 짓지만 1년에
거기서 농사지어서 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을 자기가 다 가져오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일종의 농사 안 짓는데 이제 땅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농사도 안 짓고 근데 농사 짓는 것처럼 뭐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거기 농사 그 땅을 부쳐먹는 그 사람들은 그 땅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역사적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토지란다. 소설 중에 보면 토지라는 소설이 있었고 이게 옛날에 드라마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주인공이 그때 뭐지? 얼굴만 그냥 기억나네. 여자 주인공. 근데 이제 그 저희 고향이 요 박경리 소설의 여기 토지의 배경이 되는 곳이 저희 고향 쪽이에요. 하동 구례 요쪽이거든. 그때도 얘기 들어보면 여기 요 부자가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 땅을 밟지 않고는 그 지역을 못 돌아다닌다 그렇게 할 정도로 땅 부자야. 그러니까 요 땅 주인의 그 아씨가 조그만 아씨가 그냥 한번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구경 나오거나 마을 돌아다니면 거기 마을 그 땅을 부쳐먹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씨 나오셨냐고 막 머리를 조아리게 되잖아요. 그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해요? 저 소작 주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날 치면 대기업 다니거나 기업 다니는데 사장님한테 잘못 보여서 잘리게 되면 어디 가서 먹고 살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비유가 조금 다르긴 하긴 한데 하여간 이러면 또 딴 생각할 할 수도 있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때가 더 심하지. 똑같다 그러면 저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 동생들도 다 직장 다녀요. 그래서 해서 뭐 노예까지는 아니에요. 힘들게 살지만 경제유전의 원칙이라고 되잖아요. 원칙. 이것 때문에 소작을 금지합니다. 헌법에. 근데 농사질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고 하는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가 있다. 예외. 그죠?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것 중에 예외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밑에 지금 398페이지 보시면 밑에 있는 박스예요. 동그라미 3번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죠? 농지의 소유다. 그죠? 그래서 첫째 줄하고 둘째 줄 읽어보시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 원칙. 근데 밑에 있는 박스가 예외예요. 예외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3번, 4번, 5번 세 가지를 체크하세요. 3번, 4번, 5번 세 가지 체크하시면 상속 같은 거 보세요. 아버님이 농사꾼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녀. 그럼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그 농지를 상속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은 지금 회사 다닐 거니까 앞으로 농사 지을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농지를 소유 못합니까? 상속받아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제도가 더 우선해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도 아닌데 상속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유전의 원칙에서 뭐예요? 벗어나죠? 상속돼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요. 주말농장이요. 이 경우도 진짜 농사 짓는 게 아니죠. 그냥 취미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닌데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요.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도예지로 간다고 이제. 농사 짓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8년 이상 농사 짓다 농촌을 떠나는 경우 그때도 도예지로 가니까 이제는 농사 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농지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외적으로.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 아닌데도.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봤을 때 도시로 나갔다가 도시에서 잘 정착을 해서 잘 사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착을 잘 못해요. 근데 시골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고향에 농사 지을 땅이 있으면 쉽게 돌아가는데 그게 없으면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도시 빈민으로 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자 이런 경우는 도시로 가지만 일정 정도의 땅은 농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요 세 가지가 의미가 있죠. 나머지도 있습니다만 요 세 가지.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알아주실 게 이런 것은 농사 지을 건도 아닌데 상속받고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니까 이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이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 농지 소유 상한이라고 나오죠? 거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A번 첫째 줄 둘째 줄 상속 같은 경우는 만저금메타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저금메타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농사 안 짓는 사람일 때가 만저금메타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거고, 만약에 농사꾼이 만약에 농지를 상속받았어, 아버지의 농지를, 그러면 그때는 제한이 아예 없어요. 농사 지으니까. 그것이 언제나 함정이에요. 첫 줄에 보면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게 핵심이라고요. 자, 만저금메타 알아두시고. 자, 둘째 줄 끝에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농촌을 떠난 경우도 만저금메타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때도 만입니다. 만. 셋째 줄까지 나와 있죠? 반면에 동그라미 B번에 보면 주말 농장 나오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투기 목적에 이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해서만 소유할 수 있도록 더 제한을 두죠. 1000제곱미터 미만요. 근데 이 주말 체험 영농 같은 경우는 조심할 게 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는 게 1인당 소유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맨날 물어봅니다. 주말 농장 같은 경우는 세대별 합산 면적이더라. 그 세대별 합산이란 말 나오나요? 그 총면적이라고 나오죠? 동그라미 B번. 예. 여기를 물어봐요. 맨날 시험에서는. 이걸 틀리게 내는 경우는 잘 없고 요거 앞부분 요거 여기를.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 됐을 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원칙이, 그럼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자, 요게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야. 당연히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은 뭐 인정이 되고요. 농사 지으려는 사람까지도 인정이 되죠. 그럼 농사 지으려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다. 이렇게.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농취증이다. 그죠? 자, 농취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농취증이 있으면 농취증이 있으면 농사 지을 사람이구나 확인 받은 거예요. 이거 농취증을 누가 발급해 주느냐? 누가 발급해 줄 것 같아요? 시구읍 면장. 여기서 이 사람이 농사 지을 사람인가 확인해서 발급을 해줘요. 시구읍 면장. 근데 발급하는 사람 중에 보니까요. 지금 400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니은번 둘째 줄 보면 관할 농지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군수 빠져 있네요. 군수 없죠.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읍장과 면장이 들어간다. 이 군수는 옛날로 치면 고을 사또예요. 사또. 그럼 고을 사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그럴까요? 잘 몰라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고을사또요. 고을사또는 가면 그냥 거기서 대접만 받다가 그 다음에 또 다음 또 다른 고을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럼 그 고을을 실제 이러고 저러고 막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또 밑에 있는 이방, 그죠? 호방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맨날 거기 딴 데가 안 가잖아. 거기 있잖아. 그 사람들이 실권자지. 사또는 힘 없어요. 이 사또야 사또. 여기는 뭐예요? 이방, 호방 이런 사람이 읍장이나 면장이요. 이런 사람들이 더 사정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발급을 해주게 돼 있어요. 여기서 군수가 아니고. 네. 그런데 이 농취증과 관련해서는요. 이게 필요한 게 원칙인데 농지와 관련해서요.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어도 되는 경우다.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농취증이 원래는 원칙은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어디를 가보실 거냐면 동그라미 3번에 제목 보십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필요한 경우가 원칙일까요? 필요 없는 경우가 원칙일까요? 어느 경우가 더 많아? 이게 더 많아요. 필요한 경우가. 그래서 왼쪽에 보면 무슨 얘기 하냐면요. 우리 교재에서 그게 명확히 안 나오죠. 좀 유감입니다. 왼쪽에 보면 기출 나와가지고 왼쪽 조그만 칸에 주말 체험 영농으로 그런 목적인 경우에도 농취증을 발급 받아야 된다라고 써져 있죠. 네, 그러니까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주말 농장 나왔죠. 이 경우 농지증 필요합니다. 진짜 농사 짓는 건 아닌데 면적 같은 걸 이렇게 제한하지요. 그거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거 주말 농장. 경매 중요합니다. 경매로 낙찰 받을 때도 그 조금만 요 위에다가 좀 써두시기 바랍니다. 경매로 낙찰 받을 때도 농지증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경매. 지금 쓰시는 거요. 기출 그 위에다가 또 경매 동그라미, 그죠? 요거 동그라미. 저는 아래 썼습니다만 여러분들 위에 쓰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자, 위에다가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렇게 이때도 필요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나 또는 신고. 무슨 얘기하면 농지인데 농지로 안 쓰고요. 전용해서. 전용이 뭔지 아시죠? 바꿔서 집을 지으려고 그래. 농가주택 같은 거. 아, 농지인데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 농사 짓지는 않죠 앞으로. 근데 거기다 집을 지어.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관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지를 취득하는데 거기다 집 지으려고 취득하는 거야 지금. 그럼 이 사람은 농사 지을 건 아니죠. 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받도록 합니다. 형식상.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농지 전용 허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계획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은 그거 계획대로 다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농지입니다 그거.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형식상 일단 농지증은 받게 합니다. 그래서 형식상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말 농장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증여받는 사람은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 증여를 받죠.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농지를 증여받을 수는 없어요. 매매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뭐 필요가 없는 말이고 매매, 증여 뭐 하여간 다 원래는 필요한 겁니다. 농지증. 근데 필요 없는 것들이 이제 유명하겠죠. 근데 예외입니다. 예외.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인가? 박스에 보시면 몇 가지만 봅니다. 2번 상속. 농지를 상속받을 때 농지증 가져오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러면 상속죄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농지 전용 협의라고 나옵니다. 이 농지 전용 협의다 그러면 이 말이 뭐하고 똑같냐면 위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하고 같은 취지예요. 그런데 글자가 틀리죠. 협의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농지예요. 농림지역에 있는 농지야. 근데 나라 정책상 고기를 갖다가 신도시로 개발하려고 그래. 그러면 행정청끼리 막 이러고저러고 해서 계획을 세우겠죠. 여기에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자 이렇게. 그러면 그건 행정청끼리 협의를 한다고.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가보면 농지야 농지. 근데 어떻게 해요? 아파트 지으려고 하죠. 이거 똑같은 취지예요. 그런데 이거 협의가 오면 행정청끼리 뭐예요? 계획을 세운 거야. 근데 이 계획은 무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걸쳤다. 협의가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행정청끼리. 그러면 농지로 돌아올 일이 죽어도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농지증을 요구하지 않아요. 시간 좀 걸려서 그렇지 나중에 아파트 지어져요. 거기는. 얘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협의란 말이 오면 어떻게 해? 농지증 필요 없다. 이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9번에 합병이라고 나왔죠. 합병이나 상속이나 다 포괄승계인 거 아시죠? 합병. 이것도 출제가 됐었고. 10번에 보면 공유물 분할. 이때도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 분할요. 분할, 합병, 상속, 협의, 분할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농지증이 필요할까요? 농지입니다. 그런데 B하고 C하고 D가 삼형제. 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농지를 갖다가 이 B, C, D가 돈을 3분의 1씩 내가지고 지분으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농지예요. 농지. 그러면 이제 지분 등기가 되겠죠. B 3분의 1 지분, C 3분의 1 지분. 이게 지분 등기가 될 거 아닙니까? 농지에 대해서. 그럼 이 지분 등기를 할 때 B나 C나 D 농지증 필요하나요? 농지증이 있어야 등기가 나나요? 지분인데 있어야 됩니다. 농지를 지분만 취득해도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분 취득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삼형제가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으나 대판 싸웠습니다. 명절 때.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등기부에 같이 이름 올라 있는 것도 그것도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 전부 다 각자 3분의 1 지분 갖고 있던 사람이 전부 다 뭐예요? 분할해서 다 각자 독립해서 등기를 가져가는 걸로 자기들끼리 했어요. 분할하기로 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등기가 분할해서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겠죠. 이때 이렇게 분할해서 등기가 이루어질 때 농취증 또 가져와야 됩니까? BCD가? 필요 없어요. 지분으로 있다가 이걸 뭐예요? 나누기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분할이. 그때는 필요가 없지. 왜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검사 맡았어요. 여기서 지분 등기할 때. 또다시 가져오라고 하진 않는다는 뜻.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이런 농취증은 시군면장이 발급을 해주는데 보니까 심사기간이 며칠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4일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될 게 농취증을 갖다가 발급해 줄 때요. 여기 있는 시군면장은 뭘 가지고 따지느냐?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쫙 보고 이걸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 제출한 거 보고 계획이 잘 돼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취증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취증 발급 신청을 하려면 시군면장한테 발급 신청하는 사람이 뭘 제출해야 돼요? 농사짓는 계획서. 이 계획서가 멋지죠? 그러면 여기 시군면장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내줘요. 그러니까 이 농취증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치고 막 그럴 텐데 농취증 발급받는 게 어려울까요? 무지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획서가 그냥 어떻게 멋지면 돼요. 그냥 계획도를 안 할지라도 일단은 계획서가 멋지죠?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보면 농사짓는 계획서를 갖다가 낼 필요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원래 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농취증 발급 신청을 할 때 농취증을 안 갖다 낼까요? 안 갖다 내도 될까요? 어떤 경우가 진짜 농사 짓지 않는 경우가 아까 있었죠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진짜 농사를 안 짓는 경우예요 여러분. 그렇지. 주말 농장이 대표적이잖아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를 소유한다 그랬을 때 진짜 농사 짓는 거 아니죠. 취미로 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농사 짓는 계획서를 내라? 무슨 계획서를 낼 거예요? 계획서 낼 게 없어요. 그죠? 비가 안 와도 잠 잘 잡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 씹어놓은 거 뭐 그냥 이것도 뭐 안 되면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농사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낼 수가 없지. 이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전용 허가. 집 질려는 사람이라니까요. 농지 위에다가 허가, 신고 이런 사람들은 농사 짓는 계획서 낼까요? 아, 집 질려고 그래. 농사 질 계획이 없다니까. 이걸 내라고 하면 이거 안 되지. 형식상 받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요, 특히. 그때는 영농계획서를 안 내죠. 그죠? 그래도 농취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농취증 발급 신청서에 보면 농지 전용 허가 신고 그거 체크하게 돼 있어요. 주말 농장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심사도 없이 뭐예요? 그건 경영계획서 없이도 내줘요, 그냥 형식상. 그러면 농취증 발급 신청이 들어갔을 때 발급해 줄 때까지 그 기간은 가만히 보면 심사 기간이 영농계획서를 내는 경우는 4일이나 걸리겠어요. 4일 이내죠? 이 경우는요. 심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넷째 줄에 2일 이내 뭐 이런 얘기 나왔죠? 둘째 줄은 뭐예요? 4일 이내 이렇게 나왔죠? 농업경영계획서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농업경영계획서를 낼 수 없는 경우, 낼 필요 없는 경우가 박스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B번 주말농장, C번 전용허가 신고 이 두 개는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 그러면 농취증은요, 이게 어디에 써먹는 거냐? 농지에 대해서 A하고 B가 거래할 때 B가 계약금 치르고, 이게 농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그러면 농지를 팔 사람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이것 갖고 등기를 치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고 농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등기 신청할 때 들어갈 서류예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을 할 때 법무사를 통해서 할 때 요 농취증이 들어가야지만 등기가 나요. 만약에 없죠, 농취증이. 농지인데 그리고 농취증이 필요한 요런 케이스 중에 농취증이 만약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등기 신청을 각하하죠. 필요 없는 경우는 뭐 필요 없겠습니다만 요 필요한 경우에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 낼 때 필요한 서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게 필요한 서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박스 밑에 니은번 두 줄을 밑줄 긋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갖다가 발급해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무엇을 첨부해야 되겠다? 농지증. 이게 원칙이다.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건 아니고 등기실 때만 있으면 되겠다. 그죠? 넘어갑니다. 이제 402페이지. 마무리네, 마무리. 사실 농지증을 발급받아가지고 등기 치고 그러면 B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했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계획서만 잘 내면 그냥 통과. 스스로 이거 하기 힘들면 법무사한테 맡기시면 돼. 행정사한테 맡기시면 돼. 그러면 잘 알아서 계획서 잘 써가지고 등기하게 만들어줘요. 어려운 게 뭐냐? 이 뒤가 어려운 거예요. 농사 지어야 되잖아 지금. 짓겠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려운 거지. 그죠? 사실은 서울 사는데 어떻게 농사 질 거야? 그래서 갖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뭐요? 그냥 농사 지어서 그냥 드시고 그냥 농사나 좀 가끔씩 져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막 원래 마음대로 이렇게 임대차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또 그걸 또 소홀히 하면 경우에 따라서 뉴스에 나오죠. 장관 후보자인데 농지 갖고 있는데 농지 가보니까 뭐요? 아무것도 없고 땅이 막 갈라져 있다 그러면서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농사 짓는다는 게. 농사 안 지어. 뉴스에 떴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장관 후보자인데 이거 완전히 지금 다 이제 창피 다 당했잖아요 지금. 투기 목적으로 했다. 이거 국민들이 다 마음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 농사 안 지면 짓겠다고 이렇게 해서 등기시켜줬더니 그러면 그 농지는 팔아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이걸 처분 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402페이지 갑니다. 지금 402페이지 가시면 가로 4번의 동그라미 1번 첫 줄부터 두째 줄 앞부분까지. 만약에 뉴스에 떴어. 농사 안 지어가지고 땅 갈라지고 막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때는 처분해야 되죠.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언제까지 팔으시라? 1년 이내 처분하시라. 그죠? 땅은 빨리빨리 거래된 건 아니니까 1년의 여유시간을 주는 거죠. 처분하시오. 농사 안 짓고 있으니 이렇게. 처분할 것 같습니까?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처분하시오. 이거 좋은 말 얘기하잖아요. 자, 세상에 또 중요한 원리가 제가 깨달은 게 좋은 말 해서는 말을 안 듣습니다. 좋은 말 해고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둘 중에 하나 같아. 우리 애기들도 돈을 주거나 오늘 아침에도 우리 큰놈이 막 되게 뭐 학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얼굴 표정이 가기도 싫고 막 이런 표정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얘한테 좀 힘을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만 원을 꺼내갖고 주면서 몰래 주면서 몰래 주는 것처럼 하면서 여기도 세상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런 건 진짜. 부모님들이 또 딴 얘기가 돼버렸네.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뭘 주잖아요. 줄 때 나는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3만 원, 너도 3만 원. 나는 다 똑같이 사랑해.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자식들이 그 소중함을 몰라요.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똑같이 3만 원, 3만 원 주지만 딱 데리고 와서 야, 너 절대 얘기하지 마. 3만 원 너 이거 뭐 사 먹어? 이렇게 하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려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가끔씩 정직한 부모 중에 보면 나는 똑같이 사랑해. 알았어? 3만 원이야. 다 이건 돈 뿌리고 다 이건 쓸데없는 돈 쓰는 거예요. 자 구석지로 데리고 와서 나한테만 주는 거야.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당해도 저는 감사해요. 지금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하니까 이놈이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돈이고 뭐 하려고 그러다 잊어먹었어 지금. 뭘 하려다가 잊어먹었지. 하여간 돈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좋은 말로 안 돼. 두 번째가 매매야 매매. 이게 겁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느끼고 깨닫고 움직이게 돼요.
근데 알아서 해. 뭐 난 너를 믿는다. 알아서 해. 안 합니다. 잘. 대부분 이거 의무기간에 안 처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좋은 식으로 일단 처분하시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하지. 보나마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분 명령서가 나오면 이거보다 좀 목소리가 올라갔네. 이건 처분하시죠. 이렇게. 이건 뭐예요? 처분해 빨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투가 바뀌는 거 아니야 이건? 기간도 줄어요. 6개월 내에 빨리 처분해. 말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틀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 지켜. 이거 진짜 처분하려고 생각하고.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강심장인 사람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때려야 돼. 그게 뭐예요? 때리는 거 뭐예요? 맴매가 뭐예요? 맴매가 이행강제금이에요. 이행강제금이라고. 때려야 된다고. 몇 대나 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20대 때려야 된다. 20대 때려. 20대. 매년 때려야 돼. 되게 센 거예요. 매년 20대씩 20%씩 때리는 거예요. 한 5년만 얻어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려요. 5년 곱하기 5 해봐요. 100%에 100%. 매년 20대요. 매년 20대. 요거요. 그거 써놓은 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요. 처분 명령 나왔습니다. 밑에. 거기서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거기만 딱 밑줄이에요. 그 다음에 403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4번이에요. 별표. 처분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몇 때린다고요? 이행강제금. 몇 대 때려요? 20대. 그죠? 매년이죠, 매년.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농땡이다.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고. 농땡이. 그러면 농지를 안 팔고 농땡이를 친다 이런 뜻이야. 그럼 몇 때리는 게 뭐죠? 이행강제금. 몇 프로 이행강제금? 20%. 농지는 농땡이. 20% 이행강제금. 농지는 안 팔고 농땡이 치면 20% 이행강제금. 하나라도 정확히 기억합시다. 농땡이. 됐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시고 2번. 나눠드린 문제 중에 2번. 자, 틀린 것은 했고요. 1번은 이게 주말농장이어서 세대별 합산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2번은 주말농장도 농지증이 있어야 되죠. 2번 관해서 조심할 게 농업경영계획서는 면제가 됩니다. 주말농장은. 근데 농지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3번은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서명계약의 원칙이다. 자,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없나요? 하여간 농지 임대차 잠깐 정리해 볼게요. 농지 빌려주는 거죠. 자,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원칙. 아까 소작제 금지죠. 농지 빌려주는 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몸이 아파. 농사 못 짓는 상황이야.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농사 지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임대차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아니면 이제 수도권 외곽 쪽에 보면 자기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씩 땅을 빌려주잖아. 1년에 뭐 한 20만 원 받나요? 받고서 빌려주잖아. 뭐 1년 동안 와가지고 거기 뭐 고추도 심고 뭐 토마토도 심고 이렇게 고추도 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자기 농지를 농사 안 짓고 그렇게 빌려줄 수도 있어. 그것도 여기 들어가요. 예외에 들어간다고.
취미하겠다는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 농지 임대차 계약은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요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면 계약을 하셔야 돼요. 서면 계약. 서면 계약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지 임대차의 임차인 같은 경우 임차권 등기를 주인이 해주면, 땅 주인이 해주면 오케이야. 안 해줘 그런데. 그래서 이럴 경우에 농지 임차인 같은 경우 우리 조그만 텃밭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농지를 빌려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농지를 임차인이 인도받아서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군면장한테 확인 받으셔야 돼. 누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시군면장의 확인을 받는 게 필요하다. 확인. 확인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확정일자는 아니에요. 확인 도장을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죠? 대항력이 생긴다. 농지 임차인은 대항력이 언제 생겨요? 인도 플러스 확인 받은 다음 날. 주택 같은 경우 어때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다음 날. 상가는요?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원리가 똑같죠? 농지는 뭐예요? 확인 도장이야. 확인. 예. 그 다음에 이 농지 임대차 기간도 최단 기간이 3년이야. 그러니까 원래 농지 임대차 계약 기간은 3년 이상 해야 돼. 다만 3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거나 그래도 몇 년이 돼버려요? 3년으로 본다. 최단 기간이 몇 년 되는 거예요? 3년. 주택의 최단 기간은 몇 년? 2년. 상가는 1년. 예? 여기는 3년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은 4번 질문은 임대 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항력 때문에. 농지 주인이 원래 A였는데 요 농지가 B한테 팔렸어요. 그러면 농지 임자가 이제 바뀌었네? 그래도 요걸 갖춘 요 사람은 새 농지 주인한테도 여전히 자신의 농지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대항력. 그죠? 이렇게 대항력을 인정해주기 위한 근거 조문이 바로 이겁니다. 4번. 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승계한다. 그래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대신 요건을 갖춰야 되죠, 이걸. 5번은 5년간이 아니고 8년 이상. 그죠?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자, 이제 확인 설명서로 가봅니다. 410페이지부터. 이 확인 설명서의 양식 자체는 잘 보시면 확인 설명서는 1번 서식부터 시작해서 2번 양식도 있고 3번 양식도 있고 4번 양식이 있는데 서식이 4가지나 되죠. 근데 요게 지금 교재는 411페이지 딱 펴두시고 확인 설명서 양식 중에서 1번 서식 요것이 주거용 건물을 소개했을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제일 많이 쓸 거.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을 갖다가 소개시켰을 때는 2번 써주는 거예요. 상가 같은 거요. 오피스텔도 2번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를 소개시켰을 때가 3번.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소개시켰을 때가 4번 서식이니까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써주는 서식이 틀리는데 기재사항이 적어주는 게 이게 제일 많아요. 13가지. 이렇게 돼요. 요 밑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써먹는 서식이 확인설명서 1번 양식이고 기재사항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주로 출제가 이거 위주로 되는데 최근에는 다른 서식하고 비교 그런 내용들도 나오니까 먼저 이제 이번에 공부할 때는 요걸 먼저 철저히 하고요.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이제 이런 것도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 확인설명서 1번. 이게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거 소개시켰을 때 적어주는 서식입니다. 이게 13가지 항목을 보는데 이 확인설명서 1번 이 서식에 대해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기본 확인사항이 있어요. 두 번째가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자, 세 번째가 중개 보수 등이에요. 이게 세 부분. 이렇게. 자, 여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기본 확인사항. 시험에서는 기본 확인사항이냐 또는 세부 확인사항이냐 이거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 기본적으로 아실 게 기본 확인사항은 개혁공인회사가 직접 조사해서 적어주면 그뿐이에요. 도움을 요청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근데 요거 세부 확인사항은 뭐냐
직접 조사하기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따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님한테 뭐예요? 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또 조사하고 그래서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요구입니다. 요구. 기본 확인사항은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세부 확인사항은 어떻습니까?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있어요. 세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두 개가. 그럼 요걸 먼저 봅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자 교재는 어디부터 보시냐면 그 412페이지부터 봅니다. 13가지 중에 첫 번째 항목이 가로 1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대상 물건의 표시란입니다. 앞으로 이제 암기할 일이 생긴다면 이 대상 물건 표시란은 표자를 따서 암기할 겁니다. 표자는 전부 다 뭐예요? 표시. 그래서 거기 지금 박스에 보시면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거 한번 보세요. 자, 대상 물건 표시란에다가 지목 기재해 줍니까? 지목 나와 있죠? 서식 보시면서 눈으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대상 물건 표시란에다가 용도 기재합니까? 용도? 건물의 용도? 적죠? 용도란에다가 별표해 주셔야 돼요. 용도의 별표. 대상 물건 표시란에다가 용도 지역 표시합니까? 용도 지역 아니죠. 이건 땅 얘기잖아요. 용도하고 다른 말이죠. 건물은 용도는 건물 얘기, 용도 지역은 땅 얘기, 상업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 물건 표시란에다가 방향 기재합니까? 방향 별표해 두셔야 됩니다. 방향 적는 칸이 있어요. 대상 물건 표시란에다가 내진 능력 기재하나요? 별표해 두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기재하나요? 옆에 있죠? 이 내진 능력이나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최근에 들어온 겁니다. 막 경주 뭐 이런 데 포항 이런 데서 막 지진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근데 뭐가 중요하냐? 대상 물건 표시란에다가 기재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항목의 정량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제목 표자 딴 거 대상 물건 표시란에 내진 어쩌고 저쩌고 기재합니다. 이것은 근데 건축물 대장에 나온 걸 적어줍니다. 대장에 나와요. 요새는.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이 있습니까?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 적어주는 칸이 있냐고요?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이죠. 건축물 대상상의 위반 건축물 여부. 그죠? 위반 건축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근데 위반 건축물은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어주는데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용도라든지 방향은 좀 그런데 내진 능력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전부 다 뭘 보고 적어주나요? 이거? 대장이죠. 대장. 그러니까 뭘 적어주냐 뿐만 아니라 뭘 적어주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확인해서 적어주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작성 방법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작성 방법 나와 있는 네 줄 밑줄 그으셔야죠. 그래서 이건 주로 대상 물건 표시란은 대장을 확인하여 기재한다라고 첫 줄에 나와 있죠. 대장 봅니다. 등기부 아니고 뭘 본다고요? 대장. 그때 중요한 출제거리가 방향에 대한 겁니다. 둘째 줄에 보면 방향을 적어줄 때 주택이다 그러면 중요합니다. 출제 예상 문제인데 아직까지 출제 안 되고 있어요. 주택이다 그랬을 때는 주시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방의 창문 쪽이 어느 쪽으로 나뉘냐. 북쪽으로 나 있으면 그게 북향이야. 안방에 그 창문 낸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이 남쪽이야. 그러면 남향이고. 보통 이 안방과 요 거실이 같은 그런 방향으로 나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 거실이 그 거실 쪽 그 베란다 쪽 그 창문 난 쪽이 남향이면 남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택일 때는 주실을 기준으로 해서 남향이다 북향이다 적어준다는 거고요. 주실. 대부분 남향이죠. 좀 틀어져도 동남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 말고요. 그 밖의 건축물이라고 나와요. 그 밖의 건축물 그러면 기타 건축물은 방향을 적을 때 뭐가 기준입니까? 주된 출입구. 상가는 주된 출입구가 남쪽으로 돼 있으면 남향이에요. 동쪽으로 나 있으면 동향이고 출입구 기준입니다. 상가 같은 건 두 개가 혼동돼서는 안 되고 출제 영순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면 권리관계라고 나옵니다. 가로 2번의 권리관계는 권자를 따서 암기할 거예요. 권. 근데 보시면 적어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가 뭐냐면 등기부 기재사항이 있죠. 등기부에 나온 거 적어주는 거. 또 하나가 밑에 뭐예요? 요거 잘 보셔야 돼. 민간임대 등록 여부 남았죠? 민간임대 등록 여부 별표 해두셔야 돼.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집이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단기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놨다 그러면 단기, 장기다 그러면 장기, 8년 이런 거 있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해당 없음 이렇게 해주셔야 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를 놓는 그 집은 두 종류가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집이 있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 집이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일 때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적용되고요. 적용되는 법이 틀려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죠. 그럼 여러분이 배우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체크해 주는데 이것은 등기부를 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이건 어떻게 조사할까? 이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떻게 조사해요? 렌트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그것이 다 떠요. 주소를 딱 검색하면. 그 다음에 임대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임대인한테 처음에 물어보면 되잖아. 임대사업자 등록하셨어요? 몇 년짜리 하셨어요? 4년짜리. 그렇게 물어봐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조사합니다.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등기부에 안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슬쩍 이거 얘기하면서 등기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땡이요, 땡.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예요? 위에 거. 등기부 기재사항. 이거나 등기부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413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오른쪽 왔습니다. 작성 방법. 동그라미 기억번. 권리관계의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사항 나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아까 표 뭘 확인하죠? 표시 뭘 확인하죠? 대장 관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부. 요건 등기부가 아니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니은번에 나와 있는 5줄을 다 밑줄을 그으시고 특히 동그라미 니은번 둘째 줄 끝에 가시면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주택 정보체계가 뭐예요? 바로 렌트홈.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거잖아요. 임대인한테 확인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렌트홈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보거나. 주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여기 주소 불러달라고 해서 가서 알아볼 수밖에 없죠.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몇 년 했지? 4년짜리 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8년짜리 했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자, 넘어가시고요. 414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요. 요 공짜를 따서 암기할 겁니다. 공짜는 뭐냐? 가로 3번이에요, 죠? 가로 3번 제목에 보면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0000 공법상. 이건 우리가 줄여서 갈 때 공법상 규제 하면 끝이에요, 그냥. 관 그럼 뭐예요? 권리관계. 표 그러면 물건의 표시. 관 그러면 권리관계. 공 그러면 공법상 규제. 우리 제가 따는 암기령 중에 공 이렇게 하면 거의 뭐예요? 공법상 규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적어주는 거 한참 많죠? 자, 거기 보면 공법상 규제사항란에 용도 지역 기재합니까? 용도 지역. 일반 상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농림지역, 용도 지역 기재하는 거 맞죠? 용도 지구 기재합니까? 미관지구 이런 거, 고도지구 이런 거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 구역 기재합니까?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런 거 있잖아요. 기재하죠? 옆에 요 빈 공간이 있죠? 이런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은 뭘 가지고 조사해서 적을까요? 뭘 조사할까요? 그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조사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요 공법상 규제사항란에 건축물의 용도 기재합니까? 용도? 용도 아니고 뭐예요? 용도 지역이에요.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것은 용도입니까? 용도 지역입니까? 용도. 용도죠. 용도 지역 아니고 공법상 규제사항을 적는 것은 용도가 아니라 뭐예요? 용도 지역. 그죠? 용도 지역은 땅 얘기입니다. 땅, 토지.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건폐율의 상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어주는 칸이 옆에 있죠. 거기 보면 밑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은 요거 중요하네요. 뭘로 조사해서 적어줄까요? 뭘 확인합니까? 시군 조례.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백날 떼봤자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 퍼센테이지가 안 나옵니다. 뭘 확인하셔야 돼? 시군 조례. 자, 그 밑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나요? 밑에, 바로 밑에. 예.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떻게 조사할까요? 화살표시 이렇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라고 체크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걸로 확인한다. 근데 그거 말고 그 밑에 보시면 주택 투기지역, 토지 투기지역, 이런 투기지역과 그 옆에 보면 투기 과열지구라고 또 나오죠. 밑에. 그러면 투기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요 두 개는 뭘로 조사할까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니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안 나옵니다. 이거 두 가지는. 뭘 가지고 확인해요? 부동산 종합 정보망. 정보 공개 시스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종합 정보망. 이거 인터넷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부동산 종합 정보망. 독특하죠 이게.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나옵니까? 왼쪽에 칸에 도시군 계획시설 그러면 도로 날 계획이 있는가? 공원을 세울 계획이 있는가? 뭐 이런 거잖아. 도시군 계획시설. 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또 나옵니까 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거. 계획자 들어갔죠 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또 밑에 나옵니까? 계획자 들어갔죠? 이런 칸은 뭘로 메꿔요? 뭘 보고 이걸 적어주는 거예요? 개혁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시군구청에 가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 혹시 요 번지에 도로 날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혹시 요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갑니까? 어떤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것을 확인해 갖고 기재해 주는 거죠. 개공이 어떻게 한다고요?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 공법상 규제사항은 뭘로 조사하냐? 뭘로 조사하냐? 뭘로 조사하냐? 그죠? 뭘로 조사하냐? 뭘로 조사하냐? 어떻게 조사하냐? 그죠? 뭘 적어주냐 보다는 그걸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작성 방법. 나왔죠? 그 작성 방법에 해당되는 그 5줄을 갖다 다 밑줄 그으셔야 돼. 다 밑줄 그으시면 지금 설명드린 거야. 응?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만약에 임대차를 갖다가 알선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대차를 갖다가 소개한다 그랬을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공법상 규제사항은 반드시 기재해 줘야 됩니까? 아니요. 기재를 어떻게 해요? 생략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요거 아직도 출제 안 됐어요. 여기요.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생략한다 그러면 X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법상 규제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도 안 적어줬어. 임대차여가지고. 그럼 법 위반이 아니에요. 임대차를 소개했는데 하나도 안 적어줬다고요. 다 백지로 뒀어요. 백지로. 법 위반이 아니에요. 법 위반이 아니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가끔 공무원들은 단속할 때 왜 여기 비워놨어요? 뭐 이렇게. 임대차인데. 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왜 이렇게 비워놨어요? 그러면 막 채우라고 그러면 에이, 법도 모르면서 그러냐고 하고 따질 게 아니고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적어주세요. 그러면서 수고 많다고 해주시고 왜 이것도 모르냐고 참 형편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 감정납니다. 그러면 안 때릴 것도 막 때리고 그래요. 세상은 이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감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왜 제가 지금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건 이래서 옳고 이건 이래서 틀리고 그 당신 틀린 거야. 그렇게 세상을 살면 못 삽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바보예요 바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막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 니 잘났다 그래놓고 반대로 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러고요.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뭐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적어주시고. 근데 하여간 요건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입지 조건 나왔죠. 입지 조건. 입지 조건에 보시면 입지가 얼마나 중요하죠. 그죠? 자, 입자를 따서 암기할 거예요. 입지 조건. 입지 조건에 도로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적어주죠. 몇 미터 도로에 접해있냐 적어주죠. 입지입니다. 입지. 그 다음에 지하철역으로부터 몇 분 거리다 그런 거 적어주는 칸이 있나요? 대중교통이라고 있나요? 두 번째 지하철역으로부터 30분 뭐 이런 거 적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주차장? 주차장 전용 주차장이 있다, 공용 주차장 시설이 있다, 아니면 주차 시설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주차장도 입지 조건. 도옥 들어갑니다. 주차장 입지예요. 입지. 그죠? 이런 도로나 대중교통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입지다. 조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차장은 뭐라고요? 입지, 입지. 자, 네 번째요. 뭐예요? 교육시설 나오죠? 학군, 학군.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람이 자기 살 집을, 부동산 투자를 뭘 기준으로 합니까? 이렇게 설문조사 해보면 1등이요. 입지에서 나옵니다. 입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적절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뭐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은 이것은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약간이 사람으로 치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약간 감성적인 겁니다. 이거지. 이게 옆에 좋은 학교가 있다잖아 지금. 그럼 왠지 끌리잖아. 잘생겼잖아. 이건 똑똑한 거라고 본다면 잘생기면 그냥 그걸로 됐어 그냥.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부동산 하락기에 부동산 가격이 다 같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정도가 틀려요. 그 입지 때문에 입지.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면 어디를 여러분 어디 투자하시고 어디에 여러분 살 집을 정하시겠어요? 그러면 1순위가 뭐 같아요? 여기 1순위입니다. 교통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뭐 같아요? 여기입니다. 얘가 얘를 못 얘기해요. 얘하고 얘를 같이 갖고 있으면 금상첨화고, 근데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여기에요. 지하철역으로부터 좀 붙어 있어야 돼. 너무 떨어져 있으면 또 안 되고. 예.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좀 안정적으로 뭐 자기는 투자 뭐 그런 거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 살집 하나만 고른다. 무조건 이걸 고려하셔야 돼. 그죠? 근데 이게 지하철역이 없었어. 근데 지하철이 뚫린대. 그건 대박이지. 그 다음에 이거 학군. 그래 학세권 얘기하잖아. 역세권, 학세권. 그 다음에 판매시설 나옵니다. 아이고. 판매시설. 그죠? 그 다음에 의료시설 나오죠. 다 입지입니다. 주변에 종합병원이 있다. 그죠? 주변에 이마트가 있다. 백화점이 있다. 이런 거. 이거 입지죠. 전부 다. 다 이해가 되는데 얘는 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받아주셔야 돼. 입지입니다. 이거 입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가로 6번, 가로 5번. 관자가 뭐라고요?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어주는 거 두 개밖에 없는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두 가지. 하나는 경비실이 있냐 없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관리 주체가 누구냐. 위탁관리냐 자차관리냐 이런 거니까 별거 없어요. 여섯 번째 비선호시설. B자로 딴 건데 비선호시설 뭐예요? 혐오시설 얘기하죠? 요 근처에는 비선호시설, 혐오시설 없나요? 1km 이내에 있다 없다 적어주는 겁니다. 있으면 뭐다? 그죠? 장례시장도 비선호시설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가로 6번까지 봤고요. 지금 가로 7번 봅니다. 가로 8번까지 보고 쉴 겁니다. 가로 7번이 제목이 뭐예요? 거래 예정금액. 그 가로 8번은 가만있어 보세요. 요 예자를 따서 암기할 겁니다. 예자가 뭐죠? 예정금액이다. 근데 여기는 이제 중요합니다. 7번이죠? 예정금액.
이런 건 그냥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좀 보셔야 돼. 예전 금액 등란. 예전 금액 등란에 적어주는 거 세 가지인데 뭘 적어주죠? 거래 예전 금액. 또 뭘 적어주죠? 공시지가. 또요? 건물의 공시가격. 공시지가도 적어주고 건물의 공시가격도 적으니까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전 금액 등 칸에 여기 적어주는 것 중에 예전 금액 등 칸에 적어주는 것 중에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 있습니까요? 있지요. 적어준 칸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 금액만 딱 적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전 금액에다가 뭘 적어줘요? 공시지가. 또 뭘 적어줘요? 공시가격. 요게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밑에 게. 그러면서 밑에 동그라미 2번 작성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3줄, 4줄 밑줄 긋습니다. 읽어보면서 할게요. 거래 예전 금액 등의 예전 금액은 근데 예전 금액이 뭐죠? 이 집을 갖다가 10억에 팔아주시오라고 10억에 내놨죠. 10억에 내놓으면 그 10억이 뭐가 돼요? 예전가가 됩니다. 예전가. 응? 이게 10억이에요. 네. 자, 거래 예전 금액 등의 예전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전자의 동그라미 완성되기 전 예전 금액을 적어주고 완성된 때 아니죠. 그 다음에 거래 예전 금액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나 건물의 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전자의 동그라미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그죠? 여기 전부 다 뭐예요? 완성되기 전 예전 금액 완성되기 전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적죠. 완성된 때 아니죠 요거.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만약에 임대차를 갖다가 소개시킨다. 자, 임대차를 알선한 경우다. 그랬을 때는요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의 기재를 어떻게 해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게 있어요. 근데 임대차라고 한다면 안 적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전 금액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임대차의 경우에 생략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만 그래요?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이에요. 예전 금액은 임대차라도 적어주는 겁니다.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만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일단 마지막에 그 밑에 뭐죠? 취득 관련 조세죠. 가로 8번 여기는 요렇게 글자를 따자고 취득 관련 조세인데 조자를 따서 암기합니다. 조. 마지막 8번째죠. 자, 취득 관련 조세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아, 세 가지군요. 취득 관련 조세 여기다 적어주는 게 뭐예요? 이것도 별표. 적어주는 거 뭐가 있죠? 취득세 적어주죠. 진짜 취득세. 그 다음에 또요? 농특세라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적어주죠. 또 적어주는 하나 더 있는데 지방교육세 해가지고 요 세 가지를 적어주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조세란에 적어주는 건 재산세 들어갑니까요? 안 들어갑니다. 재산세 아니고 또요? 종부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종부세. 네, 요 세 가지 들어갑니다.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자,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밑에 보시면 중개가 완성된 때 이런 조세를 적습니까? 완성되기 전 조세를 적습니까? 전이요. 전. 여기도 전이네요. 전자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이렇게 되지. 하나 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 만약에 임대차를 갖다가 알선한다 그러면 이걸 적어줄까요? 취득세 이런 걸? 적어줄 게 하나도 없죠? 제외됩니다. 그쵸? 여기 세 번째. 그러면 요걸 보면서 자 하나 정리하고 이제 쉴 겁니다. 만약에 공법상 규제사항입니다. 그러면 임대차일 때는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공시가나 공시가격은 임대차라고 한다면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다. 하나 더 있죠? 세금 얘기 나왔을 때는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여기는 제외입니다. 자, 쉬겠습니다.